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일단 뭐 장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자, 일단 뭐 2월 좀 준비를 2월을 마쳤죠. 예, 그러면 3월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저도 이제 유튜브도 보니까 저도 유튜브도 보고 사실 공부 차원에서도 좀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오늘 장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해요. 아니, 오늘 세상이 끝난 게 아닌데 뭐 오늘 장 얘기만 해서 뭐 합니까? 결국은 오늘은 2월 마무리하고 3월을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3월에 어떻게 준비를 할지를 좀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3월장이죠. 사실 3월까지 정리하면 4월부터는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이제 2000 이제 1분기가 끝나잖아요. 쉽게 말하면 2021년 1분기가 3월에 끝나고 45일 45일 안에 1분기 실적 발표를 또 해야 돼요. 예. 근데 사실 1분기 실적 발표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원래는 그 2분기 실적 발표가 더 큰 의미가 있고 1분기 실적 발표는 사실은 뭐 실적이니까 뭐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실적 발표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는 실적이 기반되는 주를 확인해야 돼요. 예, 그 실적주라는 거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가치주도 마찬가지 포함이겠죠. 이제 실질적인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가축주나 실적주, 그러니까 기대감에 갔으니 이제는 실적주 중심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예, 실적주 아마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볼게요. 일단 코스닥 950선을 아까 확인하자고 전 영상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예, 거기서 950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950에서 횡보를 하느냐, 아니면 950 터치하고 내려오느냐인데, 전 터치하고 내려올 거라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시장에 힘이 없어요. 예, 지금 시장에 동력이 없어요. 돈을 뭐 미국에서도 2조 8천원, 2조 8천억인가? 아니야. 이제도 2조 달러, 2조 달러 정도 푼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뭐 할 말 다 있죠. 예, 시장에 돈이 넘쳐난다는데, 예, 오히려 돈을 푼다는데 시장의 부여가 커. 와, 참,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예, 시장에 돈을 푼다고 하는데, 예, 그죠? 물론, 그게 바이든 정부에서 뭐, 확인하면 이게 원래 인프라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헬리콥터 머니로 돈을 좀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좀 반대는, 저도 그거는 반대예요. 예, 아니, 왜냐면 돈을 주는 건 좋은데, 예, 그런 것보다는 이제 기관 투자자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인력 구조나 이런 사업들이나 사실 저는 그런 돈들을 풀어서 오히려 공공회사를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정 같은 회사. 예, 한정 같은 회사나 이런 공공회사들을 더 튼튼하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취업을 더 시켜서 이제 뭔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왜냐면 친환경이든 뭐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프라를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들한테 월급을 줘서 이제 돌게 해야지.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뭐 헬리콥터 머니를 준다고 해서 그거는 사실 쓰면 끝이고, 그거 쓰면 금방 또 다시 자본가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게 돼 있어요. 예. 예, 살아온 경험으로 살아온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 950을 찍고자 시장에 돈이 없다. 아이러니 시달리고 있다. 지수 평가가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3월에는 관리 종목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 대상 종목, 쉽게 말하면 이제 재무제표 또 보면 일단 적자가 많은 기업은 일단 정리하세요, 많이. 그러니까 뭐 그럼 어떻게 많이 정리하냐 이런 거냐면, 사실 이 회사는 흑자만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3월엔 안정. 근데 내가 봤는데 일단 적자 내는 게 좀 있어. 재무제표 잘 몰라. 난 재무제표 잘 몰라. 근데 적자 하는 게 빨간색으로 표시되거든요. 아무데나 가서 보시면, 그러면 뭐 네이버 가서 보셔도 되고 다 빨간색으로 표시되거든요. 흑자는 까만색이나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그럼 빨간색이 있는 게 좀 봤어. 그림으로 그냥 보세요. 빨간색이 있는 게 좀 많아. 예, 그러면 많이 줄이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한두 개 있어. 좀 했어. 그러면 그거를 그냥 숫자 판단하셔서 뭐 예를 들면 뭐 조금 전체 까만 글씨 대비, 아유, 내가 그걸 재미고 제프 다 공부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보면 되죠. 색깔이 빨간데. 우리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뭐, 보자보자 뭐가 없어. 색깔 대비 내가 빨간색이 있어. 그럼 빨간 거는 그냥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재무제표를 봐가지고 뭐 이게 뭐 몇 년에서 개별이 맞니, 연결이 맞니, 뭐 이게 뭐, 이게 몇 년을 해야 되니, 뭐 코스닥은 어떠니, 코스피는 어떠니, 뭐 그러면 뭐 이게 관리 정보가 들어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빨간색이 있으면 빨간색이 있는 만큼 정하자 이거야. 우리랑 약속을 하자 이거야. 예, 그래서 빨간색이 많이 보이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이시고, 예? 그 다음에 보통,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빨간색이 한두 개 있어.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종목은 한 2, 30% 줄이고, 한 개당 10%, 20%씩 지우시면 되겠네. 근데 5개 이상 있어. 그러면 저는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빨간 게. 예, 그죠? 왜냐면 그게
재무제표에 보면은 뭐 사실 뭐 영업이익의 마이너스도 있고 그다음에 매출의 마이너스도 있고 뭐 실적에 뭐 예를 들면 많아요.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으면 5개 이상 있으면 저는 그 종목을 하지 않는 걸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쨌든 한두 개 있으면 뭐 30% 줄여보시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팁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적주 확인. 실적주를 확인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성장할 거야. 돈을 많이 풀면 이런 것도 좋아질 거야. 라고 해서 실적주들을 확인하게 됐죠. 근데 사실 요즘에는 그게 좀 모호해요. 왜냐면, 카카오가 그럼 성장주예요? 실적주예요? 가치주는 아니죠. 근데, 카카오는 보통 성장주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결국 기업의 가치가 1이면 그거에 대한 PER, 제 예전에 영상 했죠? 예, 퍼를 몇 프로를 줘야 정정가치냐라고 말씀드렸고, 그 퍼가 그 동종업계 기준으로 비율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종업계 기준으로 똑같이 퍼가 50, 50, 50, 50이면, 예, 그거에 맞게 나는 뭐, 카카오는 뭐, 딴 동종업계는 50인데, IT 업계, 카카오니까, IT 업계는 50인데, 카카오는 30이야. 그러면 저평가돼 있는 거니까. 예. 저평가되는 시장은 뭐 20 몇 프로가 평균이라고 하는데 저평가되는 거니까. 예.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카카오는 그만큼 실적을 또 내고 있어요. 예, 실적을 많이 내고 있어요. 예,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예. 미래 가치를 따라잡고 있어 막. 아, 진짜로. 퍼가 막 부족할 정도로. 뭐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런 건 어떻게 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실적주는 우리가 이제 3월에 되면은 이제 2020년도 실적을 물론 발표한 데도 있어요. 발표한 데도 있고 뭐 한 데도 있고 뭐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시 발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전에는 이제 예상치 이렇게 예상할 거야. 그걸 이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예상도 하고 발표도 하고 많이 했었죠. 이제 그런 예상치들을 미리 발표하고 보통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미리미리 발표해요. 주가에 좋으니까. 근데 실적이 안 좋은 주는 나중에 발표하고 거의 막바지에 발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한 3월 15일 정도까지는 다 발표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넘어가면 주주총회를 해야 되는데 주주총회에 8일 전인가 며칠 전인가를 해가지고 그거를 뭐 보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보고서도 내야 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어쨌든 그 전에 해야 되니까 원래는 90일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되는데 그 전에 내용을 해야 되니까 실적적으로 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3월에는 희비가 날 거고 사실은 3월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대표적인 실적주가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실적주가 뭐예요? 뭐 삼성전자도 실적주겠지만 그런 거 말고 뻔한 거 말고 대한항공은 이미 실적 발표했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뭐 사실 대표적인 실적주가 우리 여러분들 증권하잖아요. 키움증권 이런 거. 키움증권 요즘에 엄청 안 나가고 있죠. 근데 사실은 결국 3월에 실적 나오면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실 뭐 지금 시즌 같은 경우도 사실 시즌은 사실 위험해서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결국 시즌도 2020년에 실적은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부는 살짝 실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짝. 근데 그렇다고 그걸 사실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키움은 저는 살만하다고 봐요. 키움도 오늘도 뭐 5%인가 몇 프로인가 빠졌는데 와 그런 실적주는 사실은 놓치는 게 좀 안타깝죠. 지금 사실 많이 조정받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왜냐면 뻔하니까 뻔하니까. 근데 그게 사실 그것도 있어요. 실적에 기대가 있는데 그죠? 그걸 어닝이라고 하는데 실적에 기대가 있는데 어닝인데 그게 너무 잘 나왔어. 그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고 실제 기대는 10을 했는데 내가 지금 얘가 실적에 10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0이 나왔어. 그러면 주가가 하락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비유해가지고 그죠? 10이 나왔는데 10을 주면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건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항상 기대하고 있는 걸 똑같이 주면 실망해. 더 줘야 돼. 그래서 내가 실적을 10을 하고 있으면 20은 나와줘야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겁니다. 소스면 하락할 거예요. 근데 키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미 뭐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다 나왔죠. 근데 사실은 뭐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뭐 그런 것들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최대 실적 네이버도 뭐 실적 발표도 했고 뭐 다 했죠. 근데 실적으로 이제 뭐 그것들이 발표하고 뭐 정상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공시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3월 달에는 그렇게 갈 거고 그러면 4월 달에는 뭐가 있냐? 4월 달에는 사실은 뭐 그냥 지나가는 장세로 될 것 같고 사실 3월 말에 지금 안 적었는데
사실은 그 FOMC 회의가 또 있죠. 1월에보다는 FOMC가 있는데 1월보다는 FOMC 회의가 조금 흔들릴 장세가 있어요. 말의 마지막에 있죠. 예, 그러니까 3월도 사실은 1월만큼 나쁘진 않겠지만 어쨌든 좋은 것들이 계속 있진 않다. 실적주도 어떤 건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 실적 좋은 주 안 좋은 주 해가지고 뭐 썸 나오는 거니까 어떤 관리 종목 장세가 된다는 건지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테마로 미세먼지 테마가 있겠죠. 저희는 이제 클리언 사이언스를 일부 샀는데 클리언 사이언스가 너무 조정을 받아가지고 조금 늦게 살 걸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제가 그걸? 제가 신이 아닌데, 그죠? 어쨌든 테마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에 다른 섹터는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섹터가 아마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반도체 D램, 그 다음에 뭐 낸드, 뭐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그걸로 삼성전자가 9만원 다시 갈 수가 없어요. 9만원 가려면 일단 시스템 반도체 얘기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시스템 반도체 얘기가 나와야 돼. 시스템 반도체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팹리스든, 그죠? 팹리스는 아니죠. 팹리스는 설계만 하는 회사가, ARM처럼 설계만 하는 회사가 팹리스죠. 갑자기 팹리스가 왜 나왔지? 그죠? 아까 뭐 신문기사 보다가 팹리스 나와서 팹리스 얘기를 했는데, 그죠? 갑자기 팹리스 얘기가 다른, 어쨌든, 그러니까, 설계서만 그려오고, 그거에 대한 주문 위탁 생산하는 그런 이제, 캐파들이 좀 증설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계속 산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노광기도 샀다고 했고, 뭐 등등등 샀는데, 그게 D램에 관련된 거는 아니고, 사실 시스템 반도체인 거라고 보고, 그게 실제 드러나야 돼요. 어떤 걸로? 실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2020년의 실적은 삼성전자는 사실 드러났죠. 뭐 그게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는 사실 없을 것 같고, 뭐 그러다가 또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어쨌든 예상이 되는 거죠. 사실 크게는 없을 것 같고 거의 드러나서 될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얼마를 더 벌었어,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D램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시스템 반도체도 얘네가 얼마나 더 증설을 해서 얼마를 팔았는지 실적으로 모르는 거죠. 얘네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얘네들 아는 거죠. 그거를 언제 발표하느냐가 아니라 3월에 일부 발표할 거고, 저는 3월보다는 4월 15일 날이 아니라 5월 15일 날 발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3월 말에 1분기가 끝나면 2021년 1분기죠. 1분기가 끝나면 45일에 어쨌든 45일 전에 실적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 안에 실적 발표를 한번 하겠죠. 1분기. 그럼 1분기에 매출되어 있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1분기에는 매출이 많이 나는 시기가 아니에요. 보통 전통적으로 많이 왜냐면 연초부터 뭐에 나겠어요. 뭐 계약금 정도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면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정말로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정말 보장이 되는지 라는 거겠죠. 자, 2차 전지는 손부장주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2차 전지로 인해서 자동차 회사가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니콜라라든지, 뭐 니콜라가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테슬라라든지, 그다음 테슬라 뭐 관련해서 뭐 또 하나 회사가 있죠. 이름 자꾸 까먹는데, 어쨌든 그 회사라든지, 뭐 중국의 뭐 니오라든지, 뭐 이런 회사, 그죠? 여러 가지 엄청난 회사들이 뭐 만든다, 수소차도 만든다, 뭐도 만든다, 계속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회사들이. 그럼 그 회사들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2차 전지가 생산이 부족하다. 지금도 사실은 테슬라의 모델 3가 메모리가 없어서 뭐가 부족하다. 뭐 반도체가 뭐가 없어서 부족하다. 근데 자동차에 D램이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시스템 반도체가 자동차용 ECU라고 했죠?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결국은 뭐가 부족하냐? 전지를 못 댈 거라는 거죠. 전지. 수소도 수소 전기차예요. 수차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수소를 넣어서, 여러분 수소를 넣긴 하는데 그 수소로 전기를 전환하는 거지 수소를 떼는 게 아니야. 수소를 떼는 거는 순수 수소 전기차고, 얘는 수소 전기차예요. 지금 우리가 넥소라든지 뭐 니콜라든지 이런 거는 수소 전기차야. 수소를 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수소 전기차. 그러니까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말은 2차 전지가 들어가야 되고 ESS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고, 사실은 제가 여기서 제일 보고 있는, 지금 너무 떨어져서 눈물이 나려고 하는 비나텍을 보는 거고, 사실 나노신소재도 사실 미래 가치를 보고 있는 건데, 사실 너무 떨어져서 눈물이 나긴 하는데, 비나텍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죠? 얘네가 ESS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그죠? 전기를 해가지고 뭐 파는, 요거는 나중에 비나텍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비나텍 소개하는 자리로 다시 한번 할 건데,
어쨌든 2차 전지 관련해서 소부장이 올 거다라는 거죠. 소부장이 지금 사실은 소외받고 있는데 결국은 자동차가 많이 팔릴 거는 자명하잖아요. 그거는. 예, 지금 뭐 아이오닉 5가 뭐 테슬라 1년치를 팔았다가 광고 나오는데 결국은 아이오닉 5가 팔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2차 전지가 필요하니까 LG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에 결국은 2차 전지가 들어가겠지만 2차 전지도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도 생산을 하려면 그거에 대한 소재에 대한 뭐 동막이라든지 뭐라든지 니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뭐 하이니켈을 써서 뭐 망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품 뭐 그러면 뭐 이런 부품에서 뭐 싸고 있는 알루미늄 박에서 알루코라든지 뭐 그런 걸 한다든지 장비 그래서 얘를 뭐 패키징 하려면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고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뭐 그래서 판형이니 뭐 원형이니 뭐 긴 뭐 이런 등등등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어쨌든 뭐 또는 뭐 수소 같은 경우는 충전소라든지 뭐 어쨌든 2차 전지에 관련 ESS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갈 거라는 거죠. 결국은 왜냐면 지금 뭐 예전에 뭐 어떤 이제 뭐 품절 사태, 그러니까 다시 뭐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뭐 자동차도 너무 잘 나가가지고 품절 사태가 일어나서 자동차 생산 시설을 멈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품절 사태가 일어난다잖아요. 결국은 그 다음 품절 사태는 뭐가 일어나겠냐는 거죠. 아니 뻔하다는 거죠. 2차 전지라는 건 되게 위험하거든요. 여러분들 화재의 연면도 있고 최근에 그죠? 니로 EV 그죠? 니로 EV 니로가 아닌가? 코나 EV입니다. 죄송합니다. 코나 EV 뭐 이런 거 코나 EV가 지금 계속 불나가지고 뭐 배터리를 다 교체해주네 뭐 그 비용이 뭐 1조를 넘네 뭐 그렇게 계속 나오는데 아니 불나는 건 당연히 교체해줘야죠. 뭐 1조가 되는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한 건데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지금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너무 먼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반고체 배터리도 만들려고 하는데 반고체 배터리는 너무 먼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배터리를 최대한 뭔가 만들어서 잘해야 돼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용량이라는 거예요. 용량을 하려면 하이니켈이 필요하고 하이니켈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고 그 하이니켈도 안 돼서 결국은 음극재, 양극재가 있는데 음극재, 양극재 기준으로 뭔가 첨가제를 내는 첨보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거기다 음극재가 필수 사항인데 음극재가 들어가려면 나노신소재 어떤 뭔가 뭐 CMT라고 해서 그죠? 탄소 나노튜브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사실 현실화 돼가고 있는 기술이다라는 거죠. 전고체 배터리까지 너무 멀리 가기 전고체 배터리 주주가 사실 오히려 더 많이 가요. 그게 웃긴 거죠. 전고체 배터리는 너무 미래인데 오히려 사실은 음극재 관련된 주나 이런 것들이 더 먼저 가야 되는 건데 사실 그 종목들은 소외받은 거죠. 자, 그럼 웃긴 건데 어쨌든 결국은 소외받더라도 가게 돼 있다. 사실 비나텍도 사실 중형 축전지 관련해서는 세계 1위에요. 예,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예. 어쨌든 자동차에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수소차가 팔릴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죠 뭐 축전해서 전기를 저장해서 그거를 특정하게 저장해놨다가 다시 주는 이런 장비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비나텍이나 나노신소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가겠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950 중요합니다. 별표 그죠? 그 다음에 관리 종목 그죠? 난 관리 종목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 몰라. 그럼 내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종목에서 재무표 보는 데나 네이버 가서 보시면 일단 빨간색이 한두 개 있으면 일단 정리하세요. 뭐 5개 있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지도 않아 그런 거는. 물어보지도 마세요. 그건 당연히 정리 대상이지 뭘. 뭐 이거 어떻게 될까요? 뭐 할까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그런 종목이 있으면 3월은 놔두고 4월에 사세요. 4월에. 예, 4월 되면 왜냐면 1년 버티니까. 물론 이제 대주주가 뭐 중간에 튈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아니라면 그 다음에 실적주를 확인하자. 다시 말하면 이제 실적 발표가 실적으로 들어가니까 실적 발표가 어떤 데는 실적 발표가 없었고 어떤 데는 실적 발표가 났고 사실은 많이 나는 주식 중에 코로나 관련해서 뭐 한번 갔다가 시세를 줬다가 그 다음에 저평가되어 있어서 엄청 조정을 받았던 종목 중에 기술적 반등 실적으로 인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위험하니까 조금씩 뭐 예를 들어서 마스크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무 실적이 잘 나온 거야. 그런 것들도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에는 전통적으로 미세먼지 테마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AI는 사실은 뭐 AI 테마도 있을 건데 그거는 좀 지금은 이미 끝났죠. 겨울이 이제 날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날이 따뜻해졌어요. 날이 따뜻해지면 사실 AI는 아프리카 뭐 돼지열병이든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아닌 거고 다만 그런 건 넘어갈 수 있겠죠. AI는 넘어갔지만 지금 결함값이나 닭값 또는 이제 육류값, 원자재 값들이 다 올라가고 있고 곡물값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돼지 가격값들은 이번 여름에 돼지 고기를 먹을 가능성은 없다. 분명히 닭값이 분명히 25,000원이 찍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 관련한 이제 닭 관련된 주, 육개 관련된 주, 우리선 FNG나 돼지고기 관련된 주, 파미칸 같은 주, 뭐 우리는 이제 갖고 있는 마니커 그런 주, 이런 주들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미세먼지 테마가 아마 전통적으로 나오고 계절 테마니까 계절 테마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스템 반도체가 아마 3월에 준비를 해서 좀 슬슬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는 거. 3월에 엄청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사실 소부장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 3월 준비하는 부분을 사실 3월 준비하는 부분을 한 또 20분 찍었는데요. 여러분들 뭐 2월 달에 재미가 없었다고 3월 달 준비 안 하실 겁니까? 그죠? 주식 여러분들 항상 이랬어요. 항상 어려움이었어요. 주식 시장은 항상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 나는 이제 주식 안 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결국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때 정리하고 다시 한번 그죠? 심기일전해서 좀 롱텀으로 그죠? 길게 보고 그다음에 분할 매수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다음에 조금 제가 이제 현금 비중하고 주식 비중하고를 좀 비율로 좀 나눠서 좀 하는 걸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게 좀 나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현금 비중에 대한 얘기나 종목 비중에 대한 거, 종목을 앞으로 몇 종목을 받을 건지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저도 중구난방인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우리 이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줍줍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